지금부터 양승조 도지사께서 2020년도 정부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브리핑 앞서 태풍과 관련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7시 7일 15시경에는 우리도 서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늘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대응 노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아침 태풍 관련 상황 판단위를 개최하고 인명 피해와 시설 점검, 농작물 관련 등 종합적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긴급 시장 분수 영상회의를 통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태풍이 내습하는 주말에는 도내 전 공직자로 하여금 비상 근무 체계로 전원토록 하여 태풍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다. 안전에 관한 한 조금 지나치다 싶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난 방송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등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몇 년 동안 유사한 가을 태풍을 경험했고 이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를 능히 극복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한 일에 언론 여러분,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정부는 지난 3일 총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의 정부 예산안 확보 결과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우리 도의 정부 예산은 총 6조 9,528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 8.9%가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5,665억 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합심 어린 노력이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초 정부 예산안 편성 때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두 분 도지사를 비롯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220만 도민과 언론 여러분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먼저 중요한 4가지 조율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밖에 확보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 9,380억 원이 투입되는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사업에 설계비 6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으로 철강산업 및 발전시설, 항만 등 국가 중요산업시설 밀집지역인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신속한 철도 물류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어지는 설계비를 바로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잔여 구간인 대산까지 연결된다면 우리도 산업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 배드 구축에 설계 및 장비 구입비 1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충남 4대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 제조업체의 제조기술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개별 중소기업마다 제조기술 솔루션을 통해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정 개선, 생산력 증대를 이뤄낼 수 있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40억 원으로
제조기술융합센터가 완성된다면 침체된 제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등과 함께 천안함선 KTS요 R&D 직접적으로 조성해 박차를 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TBN 교통방수구 신축 사업에 설계비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2018년 기준 우리들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명예를 실천하기 위해 단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이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통방수구 설립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으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설득을 통해 최종 건립을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들을 찾는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에게 자세한 도로교통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초석을 높게 뒤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넷째, 충남 병원선 대체 건조비에 설계비 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병원선 건조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바다 위 종합병원 병원선은 우리 도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등대와도 같습니다. 현재 병원선은 노후화에 따라 약 120억 원의 지방비가 투자될 시점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선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 시군 30개 도서 4,000명 가까이 되는 도서민들이 걱정 없이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주 4개 사업 이외에도 우리들은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밖에 확보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운반하는 전홍선 건조에 설계비 7억 2천만 원을,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에 설계비 4억 6천만 원을 신규 확보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우리도가 해수비에 제한한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병원선과 함께 도서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 개선에 신규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 예산에는 우리도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 사업도 다수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산 온천을 기반으로 하는 힐링 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에 19억 원, 자동차 부품 활성화 사업인 융합현 전장 모듈 보호안전 기반 구축에 19억 원, 소형 전기 삼륜차 부품 기업 육성에 25억 원이 반영되었고, 태양광 통합 유지 관리 부품 장비 기업 육성에 21억 원, 수면 산업 실증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에 2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해양생물 소재를 발굴 분양하여 의약품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해양생물재원 바이오뱅크 구축 사업에 22억 원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사업과 함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폴리틱대학 해양수산 캠퍼스 등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내년 자만 국가생태산업단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래 해양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해안번역 수산종자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산종자연수센터 설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종 종자기술 보급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식업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창출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신규 사업 설계비 4개소 14억 원이 반영에 따라 사업 실행 2년 만에 8개 시군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신규 사업 설계비 1개소가 반영되어 총 59억 원 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21년 충청 유교문화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충청원
충청권 국가진흥과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충청 국가진흥 사업비 10억 원을 매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SOC 분야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SOC 복합화 시설에 총 22개소 270억 원이 반영되어 도민에게 보다 더 가깝고 편리한 생활 SOC 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는 신규 설계비 5개지구 18억 5천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도내 총 15개 산단 진입도로가 건설 중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속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도 역점 사업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에 무려 936억 원이 반영되었고 수소 연료 전진차 부품 실용화 사업에 65억 원이 반영되어 국산화 등 조속한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SOC 계속 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7,003억 원, 330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1,828억 원, 대산 당진 고속도로 52억 원, 평택 당진안 진입도로 13억 원, 보령 태안 국도 건설 809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산 임해 산업단지 해수 탐사 사업 306억 원, 아산호, 삭교호, 대호 농업 용수체제 개편 사업 290억 원, 서북권 광역상수도 33억 원이 반영되어 항구적인 공업, 농업, 생활용수 대책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 43억 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85억 원,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100억 원이 반영되어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된 사업도 확실히 진행되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596억 원이 반영되었고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는 정수장 개량 등 32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안심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충남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는 사실상 정부 예산 실권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는 해가 갈수록 힘겨운 줄다리기 연속이었고 각 시도마다 그 열기는 매우 뜨거워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국비 사업들은 규모를 떠나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것들이고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문 국가산업사업단지 인입철도, 대륙기술융합센터, 교통방송국, 병원선 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 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재정비하여 국회 심의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월 24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시작으로 12월 2일 국회 최종 의결이 될 때까지 도민의 역량을 모아갈 것이며 저 또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언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할 때 기대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믿고 더욱 열심히 도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부 예산안 확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이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동 기자님. 있는 것은 히티전으로의 이명훈 기자입니다. 후보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만간 7조원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인데요. 충남 서북권 광역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로 이제 내년이 되면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총 5개년 계획에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데 이 전체 그 예산은 2,60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투자되는 그 비용까지 해서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충남도가 요구했던 예산이나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정부와는 2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서부 지역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하늘바라기처럼 돼 있어요. 보령 때문에 물이 없으면 물론 도수가 해서 좀 나서지긴 했습니다만 이 서부 지역의 그 서산 대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이 광역상수도 용수 확보가 안 돼서 공업도 그렇고 또 시민들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 최소한의 그 도가 요구하는 액수 내지는 부처가 요구하는 액수보다도 뭐 상당 부분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충남도가 내년 2020년도가 되면은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해제가 돼 버리는데 충남도에 혹시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존재할 때에 그거에 대한 매입 예산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 의장님 두 가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첫째, 서부역 광역상수도 개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요청드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못 미치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드렸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2년 3년차지만 본격적으로 내년 후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런 그 광역상수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말씀드리고요. 여간 하여튼 그 국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 더 진행될 것도 우리가 노력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서부 광역상수 문제 그냥 하늘에 있는 그 우리가 하늘 바라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도수로 공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현재 금강항에서 물이 좀 유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령 때 저수를 높이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게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다면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아주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다만 우리 충남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는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커다란 문제이고 국가적인 커다란 문제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 시군에서 우리 도에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민이 실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시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한 대로 시간 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다 해결해서는 수조 원 이상이 그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이 피해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미국의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도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실기자님 임선 국회에서 얘기선이란데요. 저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TVN 충남 교통방송 신축이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KBS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변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년째 계속 중단이나 이게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발전된 뭐 전 사항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시는 말씀 주세요. 뭐 우리 이미선 기자님 말씀대로 TVN하고 KBS는 우리가 유치된 목적이 약간 상이합니다. KBS 같은 경우는
재난 주간방송사인데 충청남도의 농업과 수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 아니겠어요? 재난 방송에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KBS 방송 충무기업 때문에 반드시 KBS 방송국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충남도의 목적이고요. 기본 방향이고 그렇고 TV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안타깝지만 교통사고 치사율이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1위입니다. 작년 통계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우리가 한 두 번째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게 우리 TVN 방송국의 신축 목적인데요. TVN 같은 경우는 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본격적으로 착수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KBS 방송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좋을지 모르지만 KBS가 경영 상태가 현 경영진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방송계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지금 경영 상황 자체가 그렇게 신규 투자를 마치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치열하게 촉구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관계자, 최고 책임자라든가 어떤 그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이라든가 해당 시국장님들이 부지런히 접촉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기자님 충남방송의 정선영 기자입니다. 그 충남 민항건설 사업이 내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요? 충남 민항건설이요. 아, 네. 네, 이번에 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먼저 속사정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긴 한데요. 작년에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주장한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달성하지 못한 게 서산 민항 사업입니다. 서산 민항 사업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새만금의 한망이라든지 아니면 청주공항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과의 거리 문제 여러 가지로 보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국회 논의 예산 심의 과정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결코 만만한 과제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충남의 국회의원들 11분이 우리 충남도와 함께 일심 동체가 돼서 함께 해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11분이 국회의원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자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충청남도도 예산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충청일보 안성원 기자입니다. 그때 강훈식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서 충청권 예산 홀대론 문제가 언급된 게 있는데 올해 국비확보 과정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이 올해는 정부 예산 확보로요, 국비 예산 확보로 6조 7,600억 원이 목표치였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 안에 이미 담긴 것이 6조 9,528억 원이거든요. 이미 한 10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 안에 예산을 담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 홀대론 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부분별로 보면 어떤 예산 홀대라든가 이런 게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충남에 오늘 너무 많이 예산이 측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타 시도에서도 제기하는 게 있기도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정부 안에 담긴 각 시도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정부 안에 담겨져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인식이 들 만한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가 예산 단계에서 혼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도지사의 판단입니다. 물론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시사뉴스 24의 엄정길 기자입니다. 좀 많이 확보하고 뭐 홀대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올해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추진했다가 안 된 예산이라든가 향후 뭐 집중해서 할 만한 것 있으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정부 예산안에 요청한 거 이상으로 던졌다는 점에서는 대만족은 아니지만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반면에서 계속 사업에서 몇 가지 좀 증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뭐 몇 가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예산 심의관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서양 기후 대기센터는 우리가 확보했지만 그 정보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센터의 예산 확보도 우리가 예산 심의관에서 주장할 거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미정 기자님 말씀하신 서산의 미남 건설 문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 심의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음 예산과 좀 다른 건데 뉴데일리 김정호입니다. 지난 엊그저께죠. 현대제철 브리더 문제와 관련돼서 민간 협의체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조업 10일 정지 처분과 관련돼서 현대제철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무의미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또 한편 생각하면 또는 행심위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실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심위가 일단 그 협의체에서 발표된 게 법령으로 그 적용이 되고요. 또 나중에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그런 그 입장을 정리하고 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올 거면 따질 수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발표된 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반영되고 환경부의 명확한 기준으로 확정된다면 그때 가서 청남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겠다. 재고보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도에서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적합하다. 그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번복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이 권한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대기업도 우리 중소기업도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적용돼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대기업이 더 엄하게 적용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을 견제할 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네. 예산안 말고 다른 질문이 난 가능하면 안 해주시면 우리 안 계셨네. 마이크 좀 주세요. 예산안 말고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지사님 하면 이제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가 강하신데 최근 어떤 여당의 좀 사태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그 나토열 정무부지사님이 지금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9월 이후에 뭐 입장을 발표할 거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차기 정무부지사 관련돼가지고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이 부분만 언론에 나갈 수 있는데 예산을 어디로? 일단 나수열 정무부지사님이 아니고 문화체육부지사님이 양임장에 있는데요. 하여튼 뭐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는 뭐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한테는 뭐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내년에 출마할 테니까 그 부지사실을 그만둔다 이런 말씀이 없으셨고요.
아직까지 뭐 문화체육 부자로서 도정의 전념에 대해서 위치이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뭐 부사님이 그 교체가 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부사를 거론하고 연대 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불경스러운 일이라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볼까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 언론 여러분한테도 충분히 널리 좀 의견을 보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문제는 사실 도지사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말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근데 이게 집행부 도지사에서 말하는 게 너무나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다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어떤 정의감, 또 여론, 또 여당의 책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마음속에 있지만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예. 지난번에 그 나설 문화체육기자께서 그 대통령 방문 후에 지금 대통령 방문이 늦어졌기 때문에 진즉에 8월 말까지 고시 투명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방문 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사님만 지금 나수열 부지사가 나갈지 안 나갈지 말 안 했다고 하는데 나수열 부지사는 나간다는 걸 기자들한테 했고, 그 시기는 대통령 방문 이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서 다음 분 선발을 해야 될 거예요. 대통령님 순방 일정은 제가 어제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만 아마 대체로 예상이지만 9월 말 10월 초 정도, 그날 10초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참 준비를 했는데, 여하튼 그분이 거친 문제는 대통령 순방 일정이라기보다는 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도정의 부자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문화체육 도지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을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기자분이 없으면 다시 한번 언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예산 7조 원 시대를 맞이한다는 점,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6조 7,600억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겨진 것이 이미 초과해서 정부 예산에 담길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재난 태풍이 고래가 예정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또 상세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민 여러분, 언론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쓰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